자, 5월 8일, 이제 5월 9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새벽 4시에. 문제 풀다 보니 늦었어요. 수업 끝나고. 수험생 여러분,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제대로 준비 못하고 아마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네. 힘내시고. 네. 푸는데 저도 오래 걸렸어요. 1컷이 낮은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시험지고, 솜스투가 좀 예상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참신한 문장들도 좀 보이고. 모쪼록 네, 잘 오답 노트 하셔서 오답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학생 때였으면 이렇게까지 공부 못할 것 같은데 네, 문항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수능이 쉬운 세대라 그랬지. 자, 1번부터 진행을 하고요. 구동문항 먼저 설명을 하고 일단은 미적분 밖에 안 풀었어요. 확통하고 기하는 안 풀어갖고 시간이 여유가 생길라나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지금 방금 풀어가지고 이게 원래 두 번, 세 번 정도는 풀어야 풀이가 좀 자연스러운데 좀 뻣뻣할 수는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1번부터 지수법칙을 간단하게 쓰는 거죠. 2 빼기 2루트 2하고 9의 루트 2승이면 3의 2루트 2승이니까 없어지고 3의 제곱해서 5번 9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커피를 좀 홀짝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라 너무 졸려요. 힘드네요. 쉽지가 않아. 체력도 안 되고 이제 늙었다. 자, 2번 fx에 대해서 미분을 1에서 미분계수의 정의죠. f'1은 3x제곱 마이너스 2니까요. 1 대입해서 1을 정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죠. 이거 좀 어렵던데 이거? 그죠? 깜짝 놀랐는데. 자, A2하고 A4번이니까 약분하면 여기 R 2개 남겠죠. 근데 공비가 K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제곱 플러스 1은 3K제곱이라고 잡아주시고 K제곱의 값이 2분의 1인데요. 양수라 그랬으니까 K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지열이니까 일반항은 루트 2분의 1의 n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물었으니까 2루트 2분의 1이죠. 유리화 하시면 4분의 루트 2 정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 왼쪽에서 올라와 보면 0이죠. 0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다에 마이너스 1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 5번 보배 미분이네요.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해서 2 2x 플러스 1을 살려놓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해서 2x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됩니다. 2호는 10하고요. 2 대입하면 5 곱하기 2죠. 10 더하기 10해서 20. 4번이 정답입니다. 6번 사인 탄젠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면요.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값이 3이 되는 거고 양면에 코사인의 제곱을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로 처리되죠. 자, 따라서 코사인의 값은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각형 짤막하게 그려보시면 높이가 2루트인데 각이 지금 자사분면이잖아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라고 하시면 되겠고 탄젠트 역시 음수죠.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쓰시면 사인에서 탄젠트를 빼는 거니까 2루트 2에서 3분의 2루트 2를 빼면 3분의 4루트 2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fx가 굴값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도함수가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거나 0보다 0 이상이거나 0 이하이거나 부호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니까 f'x가 붕 떠 있거나 살짝 닿았거나 이 정도의 이야기겠어요. 판별식을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완전제곱식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k는 2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k가 2면 도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함수, 원래함수, 부정적분 fx는 3분의 1의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c인데 0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잖아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7이 자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3의 값은 3분의 8, 3분의 7, 3분의 15니까
오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이 문제 괜찮던데, 그죠? 2의 절대값 x승 하고 거기 역수가 숨어 있죠. 네, 그래서 2의 절대값 x승을 뭐 세모 같은 걸로 치환하시면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20개의 세모 플러스 6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세모의 범위가 4에서 16 사이면 되는 건데 세모는 2의 절대값 x승이고요. 4는 2의 제곱,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절대값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게끔 하는 x를 찾아라. 2, 3, 4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6개를 정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9번. 이 문제 킬러 부당이죠. 네, 내신할 때 하도 이거를 그죠? A라고 치환해라. 그지? 근데 A로 치환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죠? 오히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항등식의 특성을 이용하셔서 X에 0을 대입해서 저 값을 찾아주고 해결을 하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t의 dt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정적분의 값은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이라고 보시면 xfx는 ax 세제곱 플러스 2x의 상수항이 없어지죠. 깔끔하게. fx는 ax 제곱 더하기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의 정적분의 결과는 f1에서 f0를 빼는 거죠. f1의 값은 a 더하기 2고요. f0의 값은 2입니다. 둘이 빼면 a가 남아요. 그죠? 그 결과가 3이라고 했으니 a는 3이 된 거고요. a가 3이 되었기 때문에 fx는 이제 3x제곱 더하기 2고요. 이것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정적분 하셔라. x 3승, 2 넣고 0 넣으니까 8. 2x에 2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네, 8 더하기 4에서 12가 정답입니다. 10번. SN의 형태가 주어졌으니까 항번호 하나 줄여서 빼야 되는 게 맞죠? 항번호를 하나 줄여서 뺀다면 AN 곱하기 BN분의 1이 등장을 할 거고요. 대분수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시험 시간에 뭐 그런 경황이 있었겠어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지. 자, 항번 하나 내리면 8n에 빼기 8이기 때문에 빼기 4분의 n 빼기 1입니다.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고요. 8n 더하기 4하고 8n 마이너스 4하고 자, 앞쪽에 이런 게 올라가는데 뭐가 나오느냐. 8n 제곱 마이너스 4n이 등장을 하고 빼기 n 빼기 1하고 8n 더하기 4를 전개를 해야 돼요. 세상에. 8n 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n이니까 마이너스 4n에 빼기 4죠. 두 개 빼면 네, 분자에 4가 남고요. 2로 나누고 2로 나눠서 2n 더하기 2로 나눴으니까 4n 더하기 2지. 4n 더하기 2하고 4n 마이너스 2하고 자, 이제 an하고 bn이요 4n 더하기 2하고 4n 빼기 2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곱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4n 더하기 2와 마이너스가 붙은 4n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됐고요. 둘 중에 하나가 4n 더하기 2, 둘 중에 하나가 4n 빼기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해진 일반항은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효용이 있기 때문에 A1, B1 분의 1과 비교는 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자, A1, B1 1 대입해보면 12분의 1이죠. 여기 1 대입해도 12분의 1이 나오는지 과학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12분의 1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초항부터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AN이 누군지 BN이 누군지는 몰라요. 둘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AK 플러스 BK의 값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상수항이 없어지면서 8K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8배의 K. 1부터 5까지 하면 15죠. 15에다 8 곱해서 120. 정답은 3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11번. 시각 T에서 위치함수가 주어졌고 양수 K에 대하여 속도가 1일 때 1이 되는 순간 K일 때 자, 속도함수 dx dt는 순간 속도함수는 3k의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고요. k일 때 t가 k가 되는 순간 3k의 3승 마이너스 12k 더하기 1이 1이 되었으므로 k는 0이 아니니까 날아가도 되죠? 3 나눠도 되죠? k제곱은 4인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 k는 2면 되겠고요. t는 4일 때 가속도를 찾아라.
자, 미분을 또 합니다. d제곱 x dt의 제곱 6k의 t 마이너스 12고요. 가속도 함수는 12t 마이너스 10인데요. t가 4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 36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자, 12번. 자, 이것도 계산이 좀 꼬였을 수 있거든요. 나는 계산을 되게 꼬아서 했는데 해설지는 되게 쉽게 돼 있던데? 짜증나게. 자, 일단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네, 2배 확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걸 되게 힘들게 풀었는데 해설지는 엄청 쉽게 풀어갖고 조금 서운했어요. 네. 점 B의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점 A의 x좌표를 2분의 t라고 합시다. 원래 이렇게 안 풀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둘이 만났으니까 둘이 만난 걸 가지고 추론을 좀 해보셔도 괜찮거든요. 로그 AX 로그 A 2분의 t 대입할까요? 2분의 t는 마이너스 2 로그 A의 2분의 t 더하기 k가 되기 때문에 옆으로 쓱 넘어가면 3 곱하기 로그 A의 2분의 t가 k가 되는, 즉 로그 A의 2분의 t의 값은 3분의 k가 됩니다. 근데 이 3분의 k가 누구의 함수값이냐면 이 점 A의 함수값이에요. 왜냐면 x좌표가 2분의 t고 로그 AX 위에 있기 때문에 로그 A의 2분의 t를 대입하면 3분의 k가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는 y좌표를 3분의 k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3분의 k가 되는 순간 점 B는 2배 확대됐으니까 네, 이 t에다가 2배 곱해서 t, 여기다 2배 곱해서 3분의 2k가 됩니다. t,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c x좌표가 t인 거죠. t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k가 되고요.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서 얘랑 결합을 못하는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네. 마이너스 2의 로그 a의 k 플러스 k 2분의 t, 2분의 t. 없구나. 네. 마이너스 2의 로그 a의 t 플러스 k를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속상하다. t,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k. 자, 이렇게 잡아주고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t, 3분의 2k 대입하는 관계식 하나 필요하다. 맞아. 로그 a의 t는 3분의 2k가 되기 때문에 됐다. 로그 a의 t가 3분의 2k이면 여기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네. 마이너스 3분의 4k 플러스 k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k입니다. 는 마이너스 3분의 1k. 자,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왜 두 배인지를 얘기를 안 했구나. 넓이가 2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여기가 중점이 되었다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세 번 푼 게 아니라 한 번 풀고 바로 설명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네요. 자, 요 면적이 2고요. 요 면적도 2니까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 전체의 면적은 4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높이는 t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밑변은 3분의 2k에서 마이너스 3분의 1k를 빼니까 k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적 2분의 1 t 곱하기 k에서 넓이가 4가 나오면 되니까요. t 곱하기 k는 8이라는 관계식을 얻었고 이것도 있네? 여기 쓸 게 많더라고. 맞아요. 이거 되게 나는 어렵게 풀었는데 해설지는 왜 이렇게 쉽게 푸는 거야? 로그 a의 2분의 t 말고 로그 a의 t는 3분의 2k.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 없네? 야, 하나만 더 나와줘봐. 너 쓸 수밖에 없구나. 네, 써야죠, 뭐. 로그 a의 2분의 t가 3분의 k. 네, 그럼 3분의 2k하고 3분의 k하고 몇 배 관계예요? 2배 관계죠. 2배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진수로 올라갔을 때 2분의 t를 제곱한 것 4분의 t 제곱 하고 여기 있는 진수 t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t는 양수일 테니까 t는 4면 되겠고요. t가 4가 된다면 k는 2면 되겠고 a 찾아야 되는데 또 대입해. 로그 a의 t의 값 4는 3분의 2k 3분의 4
4는 A의 3분의 4승. A는 4의 4분의 3승이니까 이게 2분의 3승이죠. 2루트 1란 얘기죠. 이렇게 길게 풀 게 아니었는데. 근데 어려웠어요, 이거. 자, A는 2루트 2고요. 아, KT. 얼마였지? 8이었나? 네, 계산해서 16루트입니다. 답은 맞을 거예요, 아마. 답이 아까 기억났어. 13번. 아, 이 문제 괜찮죠? 네. 이 3학년이니까, 네. 두 개를 빼남수 정도는 충분히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fx에서 x 빼기 3을 뺀 그래프는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슥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 있는 녀석이 쭉 내려와서 x는 3에서 대칭축이 생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0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예요. 근데 하필 S2에서 S1을 하나 빼는 게 아니라 두 개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S1하고 대칭되는 요 간격하고 똑같은 대칭되는 어떤 지점. 여기다 S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엇을 하셨을 때 정적분을 하셨을 때의 결과물이 인테그랄 0부터 여기 좌표 알려줬나? 아까 내가 어떻게 구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알아야죠. 여기가 0이고 대칭축이 3이니까 이 자리는 당연하게 6일 거 아니야. 그죠?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빼기 x 빼기 3dx. 자, 이것의 결과물은 2s1 빼기 s2입니다. 문제에서는 s2-2s1을 줬으니까요. 결과가 마이너스 6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잘 얻어내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얘를 이제 fx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fx는 최고차인 계수 1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신에 알고 있는 정체 뭐 하나 남았다. 대칭축이 3이라는 거 하나 남았다. 그죠? 자, fx 빼기 x 빼기 3은 3을 대칭축으로 갖는 플러스 세모 dx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모를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접근합니다. 3분의 1 x-3의 3승 플러스 세모 x 0하고 6이 들어가고요. 3분의 1에 이거 조심해야 돼. 6을 대입하게 되면 27 빼기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6세모 그래서 54 나누기 3 18 더하기 6세모 해서 마이너스 6이면 세모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면 되려나? 그죠? 자,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fx 빼기 x 빼기 3의 결과물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었으므로 못 찾는 거죠?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빼기 4 12 f 마이너스 1은 8이면 되겠는데 이게 아까 답이었나? 아까 사실 내가 풀 때 이렇게 계산 안 했거든요. 훨씬 덜 떨어지게 계산했는데 의외로 조금 깨끗하게 깔끔하게 빠지는데 네, 8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죠. 자, 14번. 아, 이것도 한참 헤맸는데. 에헤이. 자, 네, 내대각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그런 문항이에요. 기억 문항이고 잘 공부해야죠. 자, A하고 B는 공통현이죠. 공통현이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각 ABC하고 여기 각 ABE하고 둘이 더해서 얼마가 인관계예요? 파이인 관계죠. 그죠? 그러면 둘이 더해 파이인 관계면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뭐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값이 어때요? 네, 같잖아요. 그죠? 사인 법칙 하면 또 뭐랑 연결돼야 됩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AC 길이를 3이라고 줬으니까요. 이 삼각형 안에서 얘에 대한 대변이 3이면 A하고 E를 연결하셨을 때 이 삼각형에서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의 사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의 변의 길이의 비율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반지름의 비율이 1대2인 상황이니까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는 반드시 6이어야 됩니다. 자, AD 길이는 5고 DE의 길이는 4이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이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고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보셨을 때 네, 변의 길이 4를 알았죠? 8이 나왔죠?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 네,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괜찮죠?
자,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보시면 2, 5, 4, 5, 5, 25, 4, 4, 16 마이너스 6, 6에 36 2, 5, 4에다가 25에서 20을 빼면 5죠. 약분하면 8분의 1이 남습니다. 코사인의 값은 8분의 1이 됐고요. 자, 문제에서 하필 또 C2를 물어보기 때문에 C2를 제곱한 것은 8, 8에 64, 4, 4, 16 2, 8, 4 코사인 값 8분의 1을 결합하셔서 80에서 8 빼니까 72죠. 루트 70이니까 36이 바깥으로 나가면 C2의 길이는 6루트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15번. 이 문제 괜찮죠? 잘 만들었던데. 그 뭐 환승함수라고들 부르는 것 같던데, 그죠? 갈아타는 함수. gx 빼기 x, gx 빼기 fx는 0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gx가 늘 x거나 gx가 늘 fx입니다가 아니고요. 네. fx가 지나가고 x가 만약에 교차되는 상황인 거면 끊어지지만 않게 x의 일부분을 타고 가다가 그대로 x를 선택하셔도 괜찮고 gx를 타고 가셔도 괜찮고 또다시 gx를 타고 가도 괜찮고 x를 타고 가도 괜찮고 네, 이렇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게끔 선택해 주는 것을 환승 함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용어가 그렇답니다. 네, 어쨌든 gx는 그러한데요. 자, 첫 번째 조건.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하는데 분모 0으로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되죠. f0, 상수항은 0이라는 뜻이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면 f'0죠. 자, 따라서 fx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x의 4제곱,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1x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b 두 개를 놓고 하는 게임이 되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값의 합은이니까 상황을 두 개를 고르라는 뜻이고 가조건에서 하나를 읽어내셔야 돼요. 자, gx는 x 또는 fx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함수인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함수를 환승해서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2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니까요. 네, 미분이 불가능하게끔 환승하는 지점에 누가 있다? 2가 있다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만 하고 그러니까 포인트 1번 x는 2는 무엇이다? 교점이다가 1번이고요. 방금 2번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환승해야 된다. 왜냐면 교점은 교점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이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내셔야 돼요. 2, y는 x 지나가니까 이 그래프는 2,2를 지나는구나. 두 번째 2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2를 대입하시면 16 더하기 8a 더하기 4b 더하기 2는 0이기 때문에 2는 2이기 때문에 약분하셔서 4 더하기 2a 플러스 b는 0입니다. 관계식 하나를 잡아놓고요. 나머지 이제 조건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자, 나 조건이 좀 핵심인데요. x는 a 이상인 모든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gx를 만족시키는 자, 무슨 함수예요? 원점 대칭 기함수죠. 그죠? 그 a라는 지점의 이후에는 기함수가 되게끔 세팅을 한다는데 그런 a가 되게 많은가 봐. 되게 많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4라는 얘기면 자, gx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x 보이시죠? 네, 이게 뭐였어요? y절편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4차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y는 x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접한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려내야 될 게 4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에서도 양수고 해봤자 커브가 3번 들어가잖아요. 울룩불룩하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저쪽으로 가다 보면 얘가 지금 우함수는 기함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fx는 x. fx는 x 말고 네, 환승을 해야 될 대상 누구? x는 기함수죠. 원점 대칭.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4, 지금 여기는 4라고 되어 있지만 그 a라는 값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선택돼서 남는 함수는 무엇일 것이다? x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4차 함수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요. 4차 함수들이 선택이 되면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y는 x하고 저 4차 함수하고 이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저기 밑에서부터 y는 x를 선택해서 오다가 만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갈아타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또다시 여기서 갈아탈 수도 있고 갈아타지 않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최종적으로는 x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죠? 자, 그 지점에 오른쪽 교점에 4를 두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이쯤에 있으면 4하고 마이너스 4 어쩐 대칭 하고 있죠. y는 x를 선택했을 때. 근데 4를 뭘 설명하려고 그랬더라. 마이너스 4가 이쯤에 있고 4가 이쯤에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커브를 탔을 때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양 끝에서 이렇게 좁혀 오다가 4부터 마이너스 4 이후는 y는 x가 선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처럼 뭐하는 시점? 교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1번 4,4일 것이다. 2번 4와 반대되는 여기 어딘가에 교점이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도 교점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교점이 4,4에서 생성이 되는 경우 또한 마이너스 4,4에서 생성이 되는 경우 그리고 원래 우리가 어떤 교점을 알고 있었어요? y는 2, 2,2라는 교점을 알고 있었고 0,0에서는 접하고 있었으니까 중근 두 개, 이중근, 실근 하나, 실근 하나 0과 2와 4를 근으로 갖는 타입이 하나 있고 0이 두 개, 2 하나,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는 타입이 하나 있고 이 두 가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교점이 4,4에 생성이 되는 경우 자, 그림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x 0,0에서는 y는 x랑 접하고 있고 2,2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4,4는 또다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0,0에서 접하고 2,2 통과하고 4,4도 통과하는 이런 그림 정도를 예측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 끝, 왼쪽 끝에서는 y는 x를 선택해야 되니까 저 밑에서부터 y는 x를 선택해서 오다가 자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2에서 뭐 해야 돼요? 환승해야 되죠.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얘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저 오른쪽도 이미 뭐가 선택이 되어 있었으니까 네, y는 x가 선택이 되어 있었고 4가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고 여기에 y는 x를 이렇게 타고 갔으면 4가 최소일 이유가 없어요. 이 앞에다가 최소를 또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드시 환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환승이 일어났으면 2에서도 환승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첫 번째 gx의 그래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보니 a하고 b를 연립해서 굳이 풀 필요가 별로 없었네. 그렇게 되면 그죠? a, b 열심히 구했거든요. 근데 근이 2하고 근이 4니까 fx, x, x를 뺐다. 함수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x 빼기 0이 이중근 x 빼기 2가 실근 x 빼기 4가 실근 이랬으면 됐었네. a, b를 구할 필요가 없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개선이 돼요. 풀이가 항상. 자, g의 마이너스 2는요.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2일 때 정의되는 함수는 y는 x죠.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되겠고 g의 3 3일 때는 누가 선택됐어요? 4차 함수가 선택이 됐죠. 네, f3의 값을 계산해서 열심히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제곱은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네, 둘을 나눠서 둘을 나눈 값은 첫 번째 3분의 1입니다. 챙겨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그림. 0,0 이중근 2,2 만나야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통과하는 그래프 니까 4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다가 0,0에서 접하고 2,2를 통과하는 네,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얼추 개형이 맞는 그래프죠. 자, 역시 마이너스 4의 왼쪽 y는 x 타고 올라와야 되고 오른쪽 y는 x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최소가 되는 지점 a 값이 4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역시 이 방향에서는 최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환승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자, 여기서 환승할까 말까인데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환승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환승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맞겠지? 응, 맞지. 자, 뭐 하는 거였지 아까?
자, 그럼 이번에는 fx가 어떻게 생겼나? fx에서 x를 뺐더니 x 빼기 0은 이중근, 2가 이중근, 2가 실근, 마이너스 4가 실근. 아, 졸려. 자, g의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에서는 4차 함수를 이용해야 되네. 이용하지 뭐. 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2는 4, 마이너스 4, 2 계산하면 마이너스 32인데 옆으로 넘어와서 옆으로 넘어오면 얼마지? 넘어와 봐봐.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4. 값이 이렇게 컸나? G3. 자, G3은 Y는 X. 그죠? 네. 비율이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34고요. 자, 가지고 있던 함수값, 아니, 여기 G3분의 G-2의 값, 3분의 1이라고요. 두 번째 수구해진 G3분의 G-2의 값, 마이너스 3분의 34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33이 남죠. 약분하여 최종 정답 마이너스 11이 남습니다. 잘 만들었죠, 문제. 그죠? 16번. 네, 현장에서 푸는 여러분들은 괴롭죠. 오, 로그. 자, 진수 조건 생각하셔야 되고, x 빼기 3 0보다 커야 되고, 5x 마이너스 1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진수를 맞추기 위해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2분의 2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를 이렇게 넘겨주면 루트 3의 제곱은 3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진수 역시 제곱이 되어서 x 빼기 3의 제곱이 5x 빼기 1입니다. 라고 놓고 푸시면 x제곱 빼기 11의 x인가요? 더하기 10. x는 10 또는 1인데 진수 조건 만족하는 건 10 하나밖에 없겠죠. 17번. 0부터 a까지 똑같으니까요. 왼쪽으로 넘겨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4x dx는 0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수투할 때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정도의 팁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필 0부터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죠? 띵띵띵 해서 간격이 이렇게 똑같으면요. 요 바가지 부분의 면적과 요 부분의 면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거기까지 정적분하면 결과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그 0부터 a까지 정적분했는데 하필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의 근이 0이니까요.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3분의 3을 여기는 2여야 되겠죠. 자, 이 값은 2가 됩니다. 18번. 두 셀 사이에 3이 5번 나오면 15니까요. 시그마 k는 1번부터 5번까지의 ak는 15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시그마 ak 2배니까 30 넘어가면 시그마 bk는 53에서 30을 빼니까 23이죠. 이거 구하라는 거였어? 네, 23이 정답이고요. 19번. fx 위의 점 0,1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1,0에서 0,1에서 접선이 있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하필 1,0도 지나고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 그림이 아마도 이 정도 예측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요. fx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뺐다. 최고치 한계수는 1인데 0이 이중근이죠. 1이 실근이죠. f3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3을 대입하셔서 f3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했을 때 3, 3, 9 곱하기 2 이거 18에서 2 빼는 거니까 16이면 되겠죠. 20번. 자, 이거 깐족대다 틀렸는데 t파이 x면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주기 2파이를 t파이로 나누면 t분의 2가 주기거든요. 그래서 한 주기를 들이되 루트 3배 했으니까 최대 최소가 뿔마 루트 3이 되게끔 사인의 그래프 하나를 그리시고, 이건 왜 20번인지 잘 모르겠던데 코사인 역시 마이너스 3이 곱해졌으니까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이니까 위에가 뒤집어졌겠죠. 저 위쪽에 그려야 되는 건 맞는데 슥 내려왔다가 슥 올라가는. 아까 이렇게 안 그렸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코사인이지. 미안. 잘 듣겠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 정도의 그림입니다. 근데 k,3k, k,3k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필 또 k는 0에서 t분의 2 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밖에 없죠.
이 교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이걸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3의 사인의 t 파이의 k랑 마이너스 3 코사인의 t 파이 k랑 같으면서 몇 k가 되는 3k가 되는 k를 찾아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자, 이걸 먼저 풀어본다면 네, 양면을 코사인으로 나눴을 때 탄젠트 t 파이 k죠.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근데 이 지점을 보시면 원래 2분의 파이가 있던 지점을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죠? 어느 지점이라고 보셔도 좋겠어요. t 파이 k가 2, 4분면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3분의 2 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제 사인의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2 파이에서의 사인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2분의 3이기 때문에 3k가 2분의 3이 되려면 k는 2분의 1이면 되는 거고요. k가 2분의 1이면 t 곱하기 파이는 3분의 4 파이이기 때문에 t는 3분의 4라고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하고 t를 더한 것에 60배를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60배 하셔서 30, 여기다가 60배 하셔서 80, 두 개 더해 110이 정답입니다. 20번이 제일 쉬웠죠? 자, 21번. 자, 이것도 일단은 3차함수 그래프의 형 3개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단조 증가하거나 그냥 증가하는 녀석은 t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실근의 개수에 변동이 없어요. 계속해서 1이라는 플랫한 연속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gt하고 g의 t-를 더해도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볼록볼록 밖에 없죠. 볼록볼록 밖에 없고 여기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 t의 값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세모하고 별표라고 만약에 잡는다면 t에 관한 그래프를 gt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t의 값이 세모가 되기 전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그래프가 등장을 하고요. 세모가 되는 순간 교점이 2개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한참 되다가 별표가 되는 순간 다시 변화가 나타나는, 즉 세모와 별표에서 불연속이 되는 그래프가 G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점을 2개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불연속점이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 옮겨서 4칸 옮겨서 더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4칸쯤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연속점하고 이 불연속점이 쓱 하고 4칸 여기를 막 벗어나 가지고 여기쯤 왔어. 네. 불연속점 4개가 다 살아있죠. 이 2개 그래프를 더하면 불연속 몇 개예요? 네, 불연속이 4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불연속 몇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2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4개 중에 2개 불연속이 합쳐지면서 연속으로 바뀌어야만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얘를 옮긴 게 하필 이 자리에 오게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색깔로 그려드릴게요. 연습하면 됩니다. 정말. 이걸 오른쪽으로 4칸 옮겼는데 하필 여기에 딱 맞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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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프가 2가 되겠죠.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고요. 1 더하기 3이니까 4인데 자, 좌극한 3 더하기 1이니까 여전히 4입니다만 2 더하기 2니까 함수값 4고요. 3 더하기 1이니까 4예요. 네. 뭐가 돼버립니까? 연속이 돼버리고요. 여기부터 여기 사이는 1 더하기 3이니까 다시 4죠. 여기는 또다시 바닥에 1이 깔려 있는데 1, 2, 3이니까 4하고 3하고 2가 되는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점이 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모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4칸 움직여서 별표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세모와 네모의 간격이 4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그래프 상에서 극대극소의 차가 몇 칸이다? 4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0이면 되는 거죠, 이제. 0과 A에서는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세모의 정확한 값은 0, 별표의 정확한 값은 4라고 보시면 되겠고 극대극소 얼마큼 차이 나는 거예요? 4만큼 차이 나는 걸 보시면 최고차 행수 1인 상태의 3차 함수의 도함수는 3x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6분의 3의 간격이라고 쓸게 그냥 간격의 3승 그래서 4가 나오려면 간격이 2칸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진짜로 2칸의 간격이고요. 옆으로 한 칸 더 가면 3칸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0는 0이라고 줬죠? 알려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갑니다. 와, 자, 여기에 0이 있다면 0,0을 지나게 된다면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 오면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fx는 x제곱에 x 플러스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f8은 88에 64 곱하기 11입니다. 대파 큽니다. 근데 앞쪽에 0이 먼저 생성이 된다면 하나, 둘, 세 칸 와서 여기가 3인 거죠.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x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88 대입해 보시면 25 곱하기 8 해서 얼마가 200이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괜찮았죠? 22번. 아, 이 문제. 나는 왜 이거 풀 때마다 틀리지? 이거 되게 못해. 환장하겠어. 진심 작정하고 역방향으로도 풀어보고 순방향으로도 풀어봤거든요. 아, 또 틀렸어. 꼭 빼먹는 게 생겨. 여러분은 안 그러시길 바랄게요. 자, A1 곱하기 A2가 양수니까요. A1하고 A2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이 같게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AN 그 전항이 0 이하면 AN의 제곱, 그죠? 항상 양수가 돼요. 0이면 0이 유지되는데 어차피 둘 다 0일 수는 없잖아, 그죠? A1이 음수였으면 A2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네, 그죠? 음양해서 양수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1은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A2 역시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1 양수인 상태로 출발하여 A2는 양수가 타는 함수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이 되어야 하면서 이것도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A3도 제곱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하여 4A1 빼기 6인데 더하기 3이면 마이너스 3인 상태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네, 4A1 마이너스 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죠? 케이스 1번 A3가 음수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즉 4A1 마이너스 3이 음수라면, 자, 이렇게 될 때 A4는 얘를 뭐 해야 되죠? 제곱해야 되죠? 4A1 마이너스 3의 제곱. A5는 자, 이제 음수였기 때문에 제곱한 건 양수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2배 마이너스 2 곱해서 4A1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3 해주면 A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것의 값하고 A3 값하고 어때라? 같아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4A1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 4A1 마이너스 3인데요. 너무 길어. 세모라고 할까요?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2세모 제곱 플러스 세모 마이너스 3이 0이고 2세모와 세모 졸려 3과 2 플러스가 어디 들어가면 될까? 여기 들어가면 될까? 네. 세모는 무엇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1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모가 무엇이다라고 작정하고 풀었어요. 0보다 작다고 놓고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지고요. 세모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세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한다면 4A1 빼기 3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A1은 누구시길래? 그죠? 넘어가면 3 더하기 2분의 3이면 2분의 3이고요. 2분의 3을 4로 나누기 때문에 8분의 3이 첫 번째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A3가 0이면 4A1 빼기 3이 0이면 즉 A1이 4분의 3인 거죠. 이걸 못 찾아갖고 또 틀렸어.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도 이런 기출문제 있었거든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자, 어쨌든 0이 됐으니까 A 4번 뭡니까? 0을 제곱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5번도 0이 돼야 되네. 아하. 그래서 하나 주웠다. A1은 뭐 추가? 4분의 3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3번. A3가 그럼 양수면 어떻게 할 거냐? A3가 양수면 지금 4A1 빼기 3인데요. 이것이 양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4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3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8A1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플러스 6인데 3을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9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현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갈린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싫어.
자, 이게 만약에 음수였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죠? 양면 제곱하셔서 마이너스 8a1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뭐 잘 풀 방법이 없을까요? 없겠지? 네. 좀 고민을 해보자. 아니, 이걸 세모라고 하면 그죠?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세모 플러스 3까지 우리가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2세모 플러스 3의 제곱이 세모와 같다가 된 거잖아요. 이걸 풀어서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해볼게요. 네. 숫자가 너무 커서 부담돼서 4세모 제곱 마이너스 12세모인데 세모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3의 세모 플러스 9는 빵. 이 수분이 됩니다. 4세모와 세모 되나? 9, 1 살짝 약해졌어. 세모는 1이거나 4분의 9면 되는데요. 둘 다 양수네? 그죠? 1도 인정, 4분의 9도 인정. 자, 그럼 그때의 A1. 4A1 빼기 3이 1이 되려면 A1은 1이어야 되고요. 답으로 쓰셔야 되고. 4A1 빼기 3이 4분의 9가 되려면 4A1은 4분의 21. 4, 16분의 21. 자, 이것도 인정. 아이쿠. 답이 두 개가 추가가 됐고요. 아, 헷갈려. 지금 답 몇 개 건졌지? 한 놈, 두 놈, 세 분? 하도 틀렸더니 겸손해졌어. 네 분. 이 네 개가 다였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음수일 때 제곱해서 같다라고 됐으니까 이제 양수였다면 또다시 2배 마이너스 2 곱해서 16a1 빼기 18인데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5죠. 네, 이게 4a1 빼기 3하고 같아라. 넘어오면 12a1은 넘어가서 12가 되고요. a1은 1. a1은 1 아까 구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하고 16분의 20이라고 4분의 3하고 8분의 3입니다. 통분하시게 되면 8분의 16분의 미안. 자, 4배 하셔서 4, 3, 12 여기 4배 해서 4배 하시 2배 해서 6 여기 1 있었으니까 16 21 그래서 쭉쭉 더하면 22 22랑 더하면 43 43과 12를 더하면 55 55하고 16 더하면 7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2번 오! 선택형 문항이네. 자, 내가 얼마 전에 옛날에는 이게 일시정지가 되는지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웬만하면 뻥도 안 내려고 빵꾸 나면 이거 다시 편집하고 이렇게 되게 귀찮거든요. 이양 물고 있었는데 일시정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러닝타임 몇 시간 걸렸어요? 벌써 48분씩이나 했어. 48분이면 좀 괜찮긴 한데 잠깐만 쉬었다가 커피 마저 마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일시정지 51분 15초 51분 15초 뿅 해서 끊을 겁니다. 자, 다시 선택 과목 시작입니다. 아무 필요 없었다는 듯이 LN 4니까요. 2LN 2면 되겠죠. 정답 2번이고요. 24번 방금 한 건데 dydt는 분모 제곱해서 t제곱 LNT 미분하면 1이죠. t 그대로 써주고 맞나? LNT 미분은 t분의 1이죠. t분의 1 곱하기 t 하니까 1 빼기 LNT 그대로 쓰고 t 미분하면 1입니다. 1 대입하게 되면 dydt 값은 1분의 1이죠. dx dt는 속미분 2에 2t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2입니다. 결국 미분계수는 2분의 1이죠. 25번. 자, 우변은 2차분의 2차의 형태겠죠. b 더하기 6, 그 다음에 b제곱이고요. 좌변. 유리화를 할 건데, 루트 an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bn. 분자가 a 빼기 b제곱의 n제곱 더하기 bn인데요. 분모가 1차잖아요. 분자도 1차와 수렴을 하기 때문에 a 빼기 b제곱이 0이 되어야 하고요. a가 b제곱이 되었으므로 bn하고 bn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2bn분의 bn이니까 2분의 1로 수렴이죠. 그래서 2b제곱은 b 더하기 6이니까요. 2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빵. 2b하고 b하고 3하고 2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b는 2고요. b가 2면 a는 3이 되겠지. 두 개 더해서 6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 26번. 둘이 만난답니다. 길이를 잘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5도짜리니까 1대1대 루트 2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써야 되더라? PNQN 요 길이, 그죠? 그 다음에 PNRN 요 길이 뺀대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니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것에다가 루트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 이 좌표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자, PN의 좌표 n, n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3입니다.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의 형태가 되겠고, 두 좌표를 더해서 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절편은 y가 0일 때의 값이니까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3이고요. 이 길이는 n을 하나 빼니까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3입니다. 근데 이 길이를 하나 또 빼니까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이죠. 자, 이게 분모인데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해야 실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자에 3루트 2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약분 이렇게 하시고, n 더하기 1하고 n 더하기 3이잖아요. 분무수 만드시면 2분의 3 해놓고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3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3 맨 앞에 남아야 되고 1 대입하면 2분의 1 살죠. 2 대입하면 3분의 1 살고, 항번호 2개 차이 나니까 2개 살고 뒤에는 뭔가가 남긴 남는데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2분의 3과 6분의 5를 곱하셔서 4분의 5를 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이고요. 27번. 이 문제 신선하던데, 그죠? 역함수 gx를 갖고 모든 x에 대해 이런 걸 만족시킨다. 자, g'f0의 값은, 역함수 문제를 푸실 때는 늘 헷갈려요. 나는 아직도 헷갈리거든. 내가 바보라 그러지. 항상 나는 이걸 써놓고 하는 편이거든. 헷갈리지 말라고. f0, f의 정의역에 0이 있다는 뜻이니까 0이 들어간다면 f0는 무엇인가, 무엇에 대응하는가, 뭐 그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그죠? f0 값이 일단은 궁금해요. 왜냐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 봅니다. exponential EF0 마이너스 EF0 마이너스 2능방. 네. 근데 exponential F0는 양수잖아요. 세모라고 치환하면 이거는 세모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세모 제곱 빼기 세모 빼기 2는 0이니까 세모는 양수인 2밖에 될 수는 없죠. 네, 이것이 E의 F0이기 때문에 F0는 무엇이다? ln의 2구나. 나 부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ln의 2고요. 자, 그러면 G 프라임 F0는 결국 G 프라임 ln의 2란 얘기고, ln 2하고 0이 대응의 관계니까 G 프라임 ln 2랑 F 프라임 0랑 서로 역수의 관계죠. 결국 뭐 구해야 되더라? F 프라임 0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미분합니다. exponential EFX 건미분, 속미분하면 EF 프라임 X 마이너스 exponential FEX 속미분하면 F 프라임 EX 속미분 또 해서 곱하기 2 마이너스 6 exponential 3X는 빵이 미분의 결과고요. X에 대해 이제 0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면 F0는 ln 2였으니까 ln 4잖아요. 바꿔치기 하면 4 숫자 2 F 프라임 0가 살고요. 마이너스 F0 ln 2니까 이 값은 2죠. 2 곱하기 2는 또다시 4고요. F 프라임 0가 남고 마이너스 6. 네, F 프라임 0 8개에서 4개 빼니까 4개 남았죠. 4개의 F 프라임 0의 값이 6이 되었으므로 F 프라임 0는 2분의 3입니다. 끝. 아니, 끝이 아니지. 네. 역수 취해야 되죠. 네.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아유. 2분의 3이 혹시 있으면, 아씨. 28번. 아, 이거 어려웠어요. 한참 풀었네, 한참. 아우, 진짜. 하나하나 조건을 역시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fx가 사인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쫄지 말고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일단 f'x 두 함수를 등장시킵니다. f'x는 근데 약간 옛날 문제 냄새나는 냄새라 그래야 되나? 네, 옛날 문제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하던데.
자, 미분하면 겉미분했을 때 코사인의 A 플러스 B 코사인이고 속미분하면 이 속 안에 있는 걸 또 미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A는 날라가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B 사인 X는 B를 만족시키는 해가 있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 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K라고 할게요. 일단은 B는 양수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라는 거예요. 코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K 곱하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요. 사인 K는 마이너스 1. 자,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하고 곱했잖아요. 근데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얘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죠. 둘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이 아니라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런 값들 아무리 곱해봐야 마이너스 1 절대 못 만들죠.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상황 하나랑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1이 됩니다. 라는 상황.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케이스 1번.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K를 1이라고 만들어내는 순간 사인의 K 값은 마이너스 1로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서 정보를 조금 얻어보자면 사인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단위원상에서 어디에 있는 상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순간이죠. 네. 이때의 코사인 값은 X좌표니까 여기죠. 코사인이 0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지. 코사인 A 값은 1이구나. 그죠? 그래서 A는 후보를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코사인 값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거나 4파이가 되거나 짝수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7파이보다는 작은 두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파이일 수도 있겠고 4파이일 수도 있겠고 6파이일 수도 있겠구나를 여기서 얻어내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K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의 값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내는 순간 사인의 K 값을 1로 만들어줘야 해 라는 이야기고 사인 K 값이 1이 되는 것은 이 자리잖아요. 그럼 그때의 코사인 값은 또다시 0이죠. 또 0이니까 이때의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자리 6이죠. 네, 어디예요? 홀수파이죠. 1파이, 3파이, 5파이. 그래서 이때 A는 파이거나 3파이거나 5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6개가 A 값의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조건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조건 가입니다. 진짜 어렵죠? 한참 풀었어. 어렵던데? 자, 나 조건. 리미트. x는 0을 향해 가고요. 으아. x분의. 너무 좁게 썼다. 자, 사인에 fa 그 다음 x 더하기 4분의 파이 는 a분의 b인데 자 분수꼴에 극한이 존재하는데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fa는 a가 대입됐기 때문에 x가 더 이상 없어요. 그죠? 요것의 값이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즉 분자가 그러니까 여기가 0으로 간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인 이것의 값이 대입된 사인이 0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인에 fa는 뭔지 모르겠으나 x는 0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근데 그죠? 이거 엄청 헷갈리더라고. x가 0으로 가면 파이가 남죠. 사인의 fa 파이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죠? fa가 뭐였지? fa는 사인의 a 더하기 b 코사인 a거든요. 자, 이게 여기 들어가서 0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인의 무슨 파이가 0이 되려면 여기 거나 여기 거나 여기 거나 여기 거나 그죠? 0파이, 1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파이잖아요. 물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도 성립을 해야 되고요. 즉 이것의 값은 무엇이 돼야 된다? n이 돼야 된다. n은 정수. 요값 fa 값이 n이 돼야 된다. n은 정수.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인이잖아요. 이것의 값들이 들어갔더라도 사인을 거쳐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사인 값 중에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인에 a 플러스 b 코사인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될까, 0이어야 될까, 1이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이제 FA 값인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우와 x분의 사인에 자 이게 FA 값인데 FA 값이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됐을 때 뭐가 남느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x가 남게 돼요. 그죠? F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꺼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거 해결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짝수 파이에서 넘어갔으니까 사인의 부호는 양수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 리미트 x의 0을 향해 갈 때 x분의 사인은 안 바뀌고 4분의 x라고 쓰셔야 되죠. 4분의 1이 되네요. 자, A하고 B는 양수였기 때문에 A하고 B의 비율하고 당연히 들어맞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x분의 사인에 FA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x가 들어가야 되는데 FA 값이 0이라면 네, 여기 다 없어져 버리죠. 사인이 0이니까 실제로 0이죠. 분자는 0이고 얘는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값은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이게 a분의 b와 같을 수가 없죠. 양수분의 양수니까. 모순. 탈락. 1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x의 0을 향해 갑니다. x분의 사인에 1이 들어갔으니 파이 더하기 4분의 x를 해석해야 되는데 파이 더하기 4분의 x면 3, 4분면이니까 사인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4분의 x죠. 자, 그것을 x로 나누면 얼마로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하죠. 마이너스 4분의 1은 양수분의 양수가 아니잖아. 또 탈락. 아하. 굉장히 길죠? 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a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즉 f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4분의 1이 a분의 b와 같으므로 a는 몇 b와 같구나. 4b와 같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a의 후보가 몇 개 있었죠? 이놈 6개 상대해야 됩니다. 갑시다. 사인에 a 더하기 b 코사인 a니까요. b는 b는 4분의 a네. 대입할까요? 네, 할게요. a 더하기 4분의 a의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설계를 해달라. 자, 머리 좀 굴리십시다. a를 2파이라고 하면요. 2파이일 때하고 4파이일 때하고 6파이일 때는 고려를 안 해도 되겠네.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그죠? 없다고 치고 요것만 계산해보자. 자, 2파이일 때는 4분의 파이 코사인 2파이 값이 얼마였죠? 1이었죠. 네.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나옵니까? 안 나오죠. 탈락. 자, 4파이일 때는 4분의 4파이니까 여기가 파이 곱하기 코사인 4파이인데 코사인 4파이 또 1이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1 안 나오죠. 0입니다. 탈락. 6파이일 때는 4분의 6파이니까 4분의 6파이면 2분의 3인데 근데 코사인 A가 또 1이죠. 네. 사인이 2분의 3파이는 됐다. 그죠? A는 6파이 B는 4분의 2니까요. 4로 나누면 2분의 3파이. 그래서 아마 이게 정답일 거예요. 두 개를 더해 2분의 15파이가 정답이고요. 두 번째 파이하고 3파이하고 5파이도 해봐야죠. 자,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A 값은 코사인 파이 값, 코사인 3파이 값, 코사인 5파이 값 전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고정합시다.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3파이 빼기 4분의 3파이, 5파이 빼기 4분의 5파이인데 요 계산하면 4분의 3파이잖아요. 사인의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리 없고요. 3파이에서 덜어내면 파이 빼기 4분의 3파이인데요. 4분의 파이니까 또 탈락. 여기 4파이 덜어내면 파이 빼기 4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 나올 리가 없죠. 또 탈락. 처음에 찾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2분의 15파이입니다. 복잡하죠. 끈기가 좀 필요한 문항이었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자, 29번. 아니, 나는 힘들어서 각을 미지수로 잡고 변화율을 구했는데 해설지는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참 익숙하지 않은 소재입니다. 어려운 소재인 게 많고요. 변수를 2개 이상 세팅을 해가지고 서로서로의 변화, 관계식을 가지고 변화율을 추론해내는 작업이 사실은 쉽진 않죠. 네. 자, 여기 루트 3이라고 했고요. 여기 반원의 지름이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1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짐작을 좀 하셨어야 돼요. 왜 1을 줬을까?
이 원 위의 점을 잘 표현해봐라 또는 원 위의 점을 삼각함수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라고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여기를 알파로 잡고 했습니다. 왜냐면 세타의 값에 따라 P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가 사실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 이유는 없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밑변이 루트 3으로 잡혔기 때문에 루트 3 탄젠트 세타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 여기를 알파로 잡았을 때 이렇게 90도가 연결이 되면 밑변의 길이가 2, 사이각이 알파니까 이 길이를 2 코사인 알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봐요. 이 왼쪽 삼각형 밑변 루트 3, 높이 루트 3 탄젠트니까 면적 구할 수 있죠. 이 오른쪽 삼각형 루트 3 탄젠트 2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면적 표현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계산이 좀 짜쳐서 그렇지. 둘이 곱하면 3 탄젠트인데 2분의 1 결합해서 2분의 3 탄젠트 세타고요. 더하기 곱하고 2분의 1에 사인까지 2 없어지고 루트 3 탄젠트 세타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 상태 그대로 미분을 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고배 미분으로 이거 두 번을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만들고 미분을 해줘도 괜찮잖아. 그죠?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F 세타는 2분의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의 2알파입니다. 그래서 세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가 등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알파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조금 귀찮은 문항이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될 텐데요. 세타가 6분의 파이 30도가 되면은 여기는 90도니까 여기가 120도가 되겠죠. 120도가 되고 120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20도가 되면요. 루트 3이니까 루트 3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이것의 실제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점P가 이렇게 올라와서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놓여 있는 삼각형은 정확하게 반지름 두 개를 갖고 있는 이디면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즉 그 순간의 알파의 값 세타의 값이 30도,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알파의 값도 6분의 파이가 된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F 프라임 세타니까요. 뭐에 대해 미분해야 됩니까? 세타에 대해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3 시컨트 제곱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에 사인의 2알파는 그대로 더하기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쓰시고 사인 2알파를 미분하면 2 코사인 2알파에다가 D알파 D세타. 자, 이제 대입할 것들은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 가능, 대입 가능, 대입 가능, 대입 가능, 대입 가능. 얘가 문제지. 알파 세타의 관계를 우리가 안 구했습니다. 그죠? 자, 알파 세타의 관계를 구하러 갑시다. 조금 복잡하게 구했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기에는 복잡할 수는 있는데 복잡해요.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자, 요 큰 삼각형 쭉 한번 보세요. 이 길이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고 여기에 세타가 있고 여기는 2 코사인 알파라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요 각을 잡아냈어요. 어떻게 잡아내느냐? 여기가 90도, 여기가 알파, 여기가 세타잖아요. 90 알파 세타.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합해서 18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빼기 알파로 잡았어요. 이걸 갖고 뭐 했냐? 대변 대각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사인 법칙 사용했습니다. 사인의 세타 대변 2 코사인 알파는 여기에 대한 사인은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 대변 이렇게 세타와 알파의 관계식을 엮어냈어요. 이렇게 곱해서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근데 계산이 네, 조금 빡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자, 세타에 관해 미분합시다. 루트 3 사인 세타를 먼저 미분할게요.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2. 자, 코사인 알파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해놓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에다가 D 알파 D 세타 더하기. 계산만 꼼꼼히 잘 하시면 되는데 이 계산 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코사인 알파 그대로 살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에 세타 플러스.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한 친구가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없니? 속미분 세타 플러스 알파를 세타에 가는 미분하니까요. 1 더하기 d 알파 d 세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직한 계산일 뿐이에요. 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루트 3하고 2분의 루트 3 하면 2분의 3는 2. 사인 2분의 루트,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d 알파 d 세타. 우린 이걸 찾고 있고요. 코사인 알파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의 60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2분의 루트 3 결합하시면 짠짠 마이너스 4분의 3 1 더하기 d 알파 d 세타. 자, 이제 꿈에도 그리던 d 알파 d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2랑 결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옆으로 넘어가면 2분의 3, 2분의 3 더했으니까 3이고요. d 알파 d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개. d 알파 d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 d 알파 d 세타죠. 네. 따라서 알파와 세타에 대한 변화율, 알파의 세타에 대한 변화율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저기다 계산하면 끝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분의 3. 코사인 30도가 루트 3분의 2니까 역수치하면 2분의 루트 3인데 제곱했으니 4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시컨트 제곱. 방금 계산했는데 4분의 3 사인의 60도 2분의 루트 3. 정말? 앞에 2분의 루트 3이 있지. 아이고, 탄젠트 루트 3분의 1 2배 코사인 60도 2분의 1 d 알파 d 세타가 방금 뭐였더라?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우후. 2, 4, 8분의 9. 내가 아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만 투덜거릴게요. 자, 2, 4, 2, 2, 4, 16분의 3, 3, 9. 더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날아가면요. 루트 3, 루트 3 없어지고 2분의 1 하나 살죠.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이거만 남았네. 마이너스 4분의 3. 이야, 계산 뭔가 틀렸다. 왜 이럴까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18 더하기 9 빼기 12. 혹시 몰라? 아닌가? 모르는 게 아니라 틀린 게 맞는 것 같구나. 16분의 15. 몇 배 했었죠? 20배였었죠? 20배에서 45가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디서 틀렸을까요? 계산 이렇게 많이 해놓고. 너무 싫다. 곱하기 20 하면 안 나오나? 안 나오지 뭐. 어디서 틀렸을까요? 빨리 찾아볼게요. 면적 일단 루트 3, 루트 3, 3탄젠트 2분의 1. 그 다음 이 코사인하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2분의 1 들어가고 루트 3탄젠트. 왜 틀린 거 아니야? 여기부터 틀린 거 아니야? 그죠? 2분의 1 루트 3탄젠트 사인 알파 이 코사인 알파니까 여기 없었어야 해. 너는 이야. 너도 없었어야 해. 너도 없었어야 해. 너도 없었어야 해. 그렇다면 분필 깨졌다. 8분의 9고요. 2분의 1이 갔었으니까 이렇게. 네. 과연 맞을 수 있을까? 8분의 9 하면 얼마예요? 18 마이너스 또 불안하다. 4, 2, 4, 8, 12 8분의 6이면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에다가 몇 배 한다고? 20배? 15? 아까 잘못 풀어서 나온 답이잖아. 45가 나와야 돼요. 그죠? 답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2분의 3 탄젠트 루트 3 탄젠트 2분의 1 이 코사인 사인 알파 사인 알파 맞았어. 2 해놓고 2 주고 2분의 1 쓰니까 맞잖아. 아까 잘 썼잖아. 틀린 게 아니었잖아.
에이, 꼭 어디 틀린 거야, 도대체. 사인 법칙 너밖에 없다, 이제. 2분의 세타 플러스 알파, 이코 사인 알파. 사인 세타의 대변, 이코 사인. 이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루트 3 사인 세타.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해놓고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d 알파, d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세타 세타 비브지가 1 더하기 d 알파, d 세타. 맞았어. 2분의 1 코사인 60도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d 알파, d 세타. 맞았고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3 1 플러스 맞았어. 계산 잘했네. 마이너스 2분의 1 오호 여기 위험 여기 위험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2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3 넘어가면 3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d 알파 d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것도 맞아요. 계산 잘했네요. 의외로 시퀀트가 불안해. 나 지금 몇 분째야. 시퀀트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2 제곱하면 3분의 4 미안해요. 시퀀트를 자꾸 틀리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맞추고야 말겠어 이제. 이거 어떻게 덜어내지? 안 덜어낼 테니까 그냥 보세요. 2 더하기 죄송합니다. 정신 좀 없어요. 1 더하기 3 날라가고 2 날라가고 마이너스 4분의 3 과연 4분의 12에서 3 빼면 9 여기다가 20배 하면 맞았죠 이제. 4분의 9 곱하기 20 흑역사 모르겠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었잖아. 벌써 5시 반이야. 집에 가야 돼.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선생님 한국 강사라 출근도 퇴근도 차들이 없는 시간에 다니는데 아침 6시에 퇴근을 하면 이제 밤새 잘 주무신 아버님들이 미친듯이 과속을 하시면서 직장에 늦지 않기 위해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차 막히고요. 힘든데. 자, 30번. 이것도 작년 5월이었나요? 재작년 5월이었나요? 비슷한 문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문항 좋죠. 자, 일단 수열 A에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고, 그러니까 그림을 만약에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이 어떤 양수에서 출발을 해서 공비가 1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림, 공비가 1이면 계속해서 수렴, 공비가 0에서 1 사이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그림인데 그것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bn이라는 수열이 an의 값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바꿔야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을 그냥 인정하는 수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부분 급수가 수렴한다.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3b의 3n 마이너스 마이너스 7b의 3n 마이너스 더하기 2 b의 3n이 어디로 수렴해야 됩니까? 0으로 수렴해야 되죠. 네, 이 부분을 잘 파고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공비가 0에서 1 사이일 것이다. 그죠? 그러면 뭔가 그럴듯해 보여. 왜 그러냐면 이게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니까 an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게 0, 0, 0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1보다 작을 때는 누구예요? 네, 마이너스 1의 n승이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이 일반항들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얘네들의 조합이 찰떡같이 맞아서 0에 수렴하면 참 다행인데 네. 개수의 비율 보세요. 3하고 마이너스 7하고 2하고 네. 순서상 1과 마이너스 1과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1과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세팅이 될 수밖에 없죠. 얘네들 아무리 잘 조합해서 더해봤자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공비는 버리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걸 버리는데 좀 오래 걸렸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3 더하기 7 더하기 2 때문에 0이 절대 안 나오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때문에 0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공비는 0에서 1 사이가 아니다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1이면 어떡하냐? 1도 마찬가지죠. 3 빼기 7 더하기 2에서 0이 안 나오잖아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아하, 어딘가 출발하여 네, 계속해서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1을 넘어가는 순간도 있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이 진동을 하고 뒷부분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거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을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짜글짜글한 어떤 녀석들은 1과 마이너스 1로 진동하니까 상관이 없고 어쨌든 급수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극한은 결론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1보다 큰 값들이기 때문에 3a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b의 3n 마이너스 1 7a입니다. 미안. 더하기 2a 3n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 다음 그것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를 얻어내시면 성공이에요. 자, 여기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자, 이 수열의 저항은 A1이죠. 공비는 R3승입니다. 그것의 n-1승. 마이너스 7배. 자, A3n-1이면 저항이 A2예요. 공비 R3승에 n-1승이 맞겠죠? n-1번 하니? 맞니? 3n-1이니까 맞겠지. 네, 틀려도 상관없어요. 더하기 2배. A3n이면 초항이 A3잖아요. A3 해놓고 공비 R3승에 n-1승. 자, 이것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뭘 날리기가 좋아요. R3승에 n-1승, R3승에 n-1승, R3승에 n-1승 전부 다 날리기가 유용하죠. 그리고 3. A1으로 전부 먹어도 괜찮죠. A1 갖고 있으니까요. A1 3 빼기 7 A1 나갔으니까 R 더하기 2 A1 나갔으니까 R제곱은 0.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A1이 양수죠. 날려버리고 이것의 값이 0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2R제곱 마이너스 7개의 R 플러스 3이 0이면 2R과 R 3과 2 빼기 R은 무엇이거나 2분의 1이거나 3이어야 되는데 네, 1보다 커야 되니까 공비를 3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공비는 3입니다. 자, 공비는 3 하나 구했고요. 자, 이제 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5번과 4번과 6번에 관한 이야기. 근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9를 가리면 5번의 제곱이 4번과 6번의 곱이니까 뭐예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어느 순간에 1을 넘어가지? 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4번과 5번과 6번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면 등비수열로 인정을 받죠. 근데 등비수열의 관계식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4, 5, 6이 다 넘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4가 있고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조금 내려가서 1을 경계에 두니까 4, 5, 6 이걸 따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 4, 5, 6을 따지시는 게 맞고 일반항 AN이 즉 등비수열이 4, 5, 6의 분포로 4일 때 함수값이 1, 5일 때와 6일 때는 1보다 큰 구조면 그죠? B사는 1 이하니까 A사로 그대로 인정을 받아요. 1보다 크니까 A5로 인정을 받아요. 얘도 A6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셋 다 등비수열인 건 아까 붕 떠 있는 거랑 차이가 없죠. 탈락. 조금 더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4번이 여기 있고 5번이 여기 있고 6번이 여기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 A5번이 인정이죠. 등비수열 A6번이 인정이에요. 1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1로 취급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B5의 제곱은 이제 A5의 제곱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B4는 1로 처리, B6는 A6번으로 처리,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그죠? 이 관계식 풀어내셔야 됩니다. 풀어내서 조건과 맞는지는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 5번을 뭐 세모라고 할까요? 세모 제곱은 지금 5번, 6번은 등비수열의 관계니까 아까 공비가 3인 것도 찾았고 3세모 빼기 4분의 9 내배해주면 4세모 제곱 마이너스 12의 세모 플러스 9는 0이고요. 2세모 빼기 3의 완전 제곱인데요. 세모는 얼마입니까 그럼? 2분의 3인 거죠. 다섯 번째 항이 2분의 3. 여섯 번째 항은 공비가 3이니까 2분의 9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2분의 3면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었겠고 1보다 작았으므로 마이너스 1이 아니 마이너스 1의 4승이 됐겠다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조건에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네, 이걸 아마 선택해야 될 거고요. 조금 더 가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5번이 1에서 걸리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잖아. 그죠? 4번은 현재 1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4제곱 1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역시 1 이상일 때는 AN인데 이것도 1이죠. 네, 6번은 그냥 6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 B5의 제곱 1은 B4 곱하기 B6, 1 곱하기 A6 해서 A6 빼기 4분의 9입니다. 그럼 A6은 뭐예요? 4분의 13이 돼야 되는데 공비가 3이니까 5번이 1이면 6번도 3이어야 되잖아요. 4분의 13이니까 틀렸죠. 탈락. 자, 조금 더 내려간다면 6번이 바깥에 있고 5번하고 4번이 이렇게 있다면 자, 마이너스 1에 4승이니까 1, 마이너스 1에 5승이니까 마이너스 1, 6번은 A6번으로 할 건데 보시면 좌변에 B5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방금 한 1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방정식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또 탈락입니다. 마지막 하나 6번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될걸요? 왜? 마이너스 1에 4승 1, 5에 마이너스 1에 5승 마이너스 1, 6은 1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 5번의 제곱 1은 4번과 6번의 곱 1 빼기 4분의 9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셋 다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셋 다 내려가면 또 마이너스 또 1과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또 배열이에요. 그대로기 때문에 맞는 상황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모가 2분의 3이 되겠어. 못 찾는 거죠? 90A3 우와! 90 곱하기 A4가 아까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죠. 네, 2분의 1에 역 3분의 1 곱하시면 15가 최종 정답이 됩니다. 아까 계산 틀린 거 어떻게 하지? 삭제해야 되나? 흑역사로 박제가 돼야 되나? 1시간 30분씩이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모의고사 너무 어려워요. 그죠? 준비 많이 하시고, 네. 때가 되면 늘 항상 이렇게 해설을 올려드릴 테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기회가 있고, 수능 전날까지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항상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예요. 내가 학생 때,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대학 절대 못 갔어. 열심히들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곧 6월 평가원이 있죠, 기말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이구나.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